자, 오늘은 함께 우리 오픈CV를 이용해서 이미지 연산 처리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numpy랑 그리고 오픈CV 라이브러리, 그 다음 구글 콜앱에서 우리 이미지 표현할 수 있게 cv2 이미지 show, 그 다음에 우리 이미지들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파일스 업로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매트플로우 라이브러리 우리 시각화하기 위해서 임포트 해주고, 그 다음에 스타일도 좀 적용을 해볼게요. 네, 잘 됐나요? 네. 자, 이미지 오퍼레이션, 이미지 연산은요, 이미지 자체가 우리가 배열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배열로 표현 가능하다는 말 자체는 기존의 배열의 다양한 연산을 그대로 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미지가 배열로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배열 연산을 통해서 이미지가 어떠한 처리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이미지를 좀 다운로드 할게요. 자, 여기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무 하나 다운로드를 해줄게요. 자, 다운로드, 이름은 트리로 지정을 해줄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파일을 업로드 해줘야겠죠. 네, 선택한 다음에 트리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줍니다. 네, 업로드 됐고요. 그러면 이제 불러와 줘야죠. 트리라는 변수에 cv2 이미지 리드 해서 우리 컨텐트의 트리에 jpg 파일을 리드 해주고, 그 다음에 잘 리드 했는지 쉐입을 한번 볼게요. 431 by 640짜리 이미지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까 임포트 했던 cv2 이미지 show에서 tree,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네, 이렇게 우리가 다운로드 했던 이미지가 콜앱 업로드 잘 됐던 이미지로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픽셀 밸류, 여기에 우리가 트리 이미지 올렸는데 이미지 자체가 배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배열의 어떤 우리 연산들 그대로 활용을 해볼 텐데, 템프 픽셀이라고 해서 우리 트리에 200, 200 이렇게 지정을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템프 픽셀로 출력을 해볼게요. 그럼 184, 204, 226 이렇게 나오죠. 이 정보가 뭘까요? 우리 이게 지금 배열이라고 치면은 그 배열의 특정 한 곳만 우리가 가져와서 그 하나의 픽셀 값이 몇인지를 본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RGB 값이 몇인지를 이렇게 한 픽셀의 값에 이 값을 하나 가져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채널 값도 가져올 수 있겠죠. 200, 200인데 2, 0, 1, 2 중에 2잖아요. 그죠? 그러면 특정 채널 값의 하나가 값이 몇인지를 우리가 출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226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봤고요. 0, 1, 2니까요. BGR인가요? 지금 BGR이겠죠? BGR이면 그 특정 채널의 값이 몇인지도 이렇게 끄집어내올 수 있습니다. 물론 배열이니까 우리가 뭐 값을 변경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트리에 100 위치에다가 우리가 여기에 값으로 BGR이니까 0025 하면은 빨간색이 되겠죠. 하나만 하면 티가 잘 안 나니까 5개 해볼까요?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위치를 내리면서 자, 이렇게 빨간색 선을 하나 그어서 출력을 해볼게요. 제대로 나타났는지. 네,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픽셀 값 5개를요 빨간색으로 바꿨더니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간색 선이 그어져 있죠. 이 부분에. 네, 100부터 101, 102, 103, 104까지
100부터 104까지 5개의 픽셀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준 결과입니다. 자, 물론 이제 배열이니까 인덱싱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트리, 예를 들어서 슬라이싱을 해볼게요. 이렇게 슬라이싱을 한 결과 출력을 해보면, 네, 이렇게 지금 100가지만 우리가 슬라이싱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0가지의 결과로의 쉐입이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슬라이싱한 결과 자체를 또 우리가 출력으로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CV2 이미지 쇼로 출력을 해줘. 그런데 트리에 슬라이싱 100가지만 100 by 100짜리만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부분 지금 전체 크기 이미지에서 100 by 100 크기만큼만 잘라져서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박스 트리에 100, 100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값에 아예 25, 25, 25 그냥 25, 25, 25 RGB, BGR이 다 25면은 흰색이 되겠죠. 그래서 화이트 박스로 이렇게, 이게 뭐냐면 100 by 100 위치에 화이트 박스를 넣어주고, 그럼 얘는 딱 이 크기만큼의 영역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영역에다가 값으로 25, 25, 25를 다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만한 크기의 그냥 하얀색 박스가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다가 100, 100 슬라이싱, 현재 지금 우리 이미지로 가져온 그 위치에다가 화이트 박스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만큼의 위치에 흰색으로 다 바꾼 다음에 그 화이트 박스를 실제 트리의 이미지에 해당 위치로 덮어 씌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출력하면 당연히 그 부분이 흰색으로 뜨겠죠. 네, 이렇게요. 그럼 지금 빨간색 선 그은 것도 있고 화이트 박스 이렇게 덮어 씌운 부분도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이미지 연산들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ROI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ROI는요, 우리 보통 이미지 작업할 때 특정 픽셀 단위보다는 특정 영역을 단위로 작업을 하는데, 이게 바로 region of image라고 해서 ROI라고 합니다. 그래서 ROI 설정을요, numpy의 인덱스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물론 특정 영역을 카피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보면은 다시 한번 트리 우리 원본으로 좀 다시 한번 가져올게요. 이미지 리드해서 우리 컨텐트에 트리 jpg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잘 불러왔는지 한번 출력해 볼까요? 이미 쇼죠. 네, 출력이 됐습니다. 깨끗하게. 자, 그러면은 이 영역에서 우리가 일부만 가져온다고 생각해 볼게요. 일부만 가져서 여기 나무 하나만 가져와 볼까요? 나무만 뭐 정교하게는 안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네, 정 가운데쯤 있는 나무를 가져와서 한번 출력해 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나무만 살짝 이렇게 크롭 하는 것처럼 그 부분만 좀 뽑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T라고 제가 변수로 만든 이 나무 이미지, 작은 이미지 하나, 이거를 기존 트리 이미지에다가 특정 위치에 넣어 볼 수도 있겠죠. 그 화이트 박스 한 것처럼. 그럼 뭐 한 이 정도 위치에 T를 넣어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렇게 하면 네, 나무가 하나 더 생겼죠. 여기 있는 나무를 그대로 가져와서 복사한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덮어 씌웠습니다. 네, 이런 게 배열 이제 연산 처리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게 되겠죠. 또 하나 더 해볼까요? 한 200, 250, 210, 270 이렇게 또 T 값을 넣어주면요. 자, 또 하나의 나무 한 그루가 심어졌겠죠. 네, 이런 식으로 뭐 원하는 위치마다 뭐 복사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개 이렇게 복사해서
나무 두 그루를 한번 심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의 채널, 이거는 뭐 사실 이전에도 했었는데 우리가 좀 다른 방식으로 CV2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스플릿이랑 멀지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스플릿 머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BGR 각각의 채널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GR 세 개의 변수로 CV2의 스플릿 메소드를 통해서 현재 트리 이미지의 그 BGR 그 블루, 그린, 레드 채널로 분리시켜줘. 그러면은 이제 출력을 해보면 그대로 B 값만, 그 다음에 그린 채널의 값만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레드에 대해서도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에 CV2에 멀지가 있습니다. 머지는 뭘까요? 반대로 스플릿 대신에 우리가 합치는 역할을 하겠죠. 우리 튜플로 주면요, BGR 이렇게 묶어서 전달을 해주면 이미지 쉐입을 출력해보면 그대로 세 개 채널이 합쳐져 있죠. 그 다음에 출력도 해보면 그대로 RGB, BGR로 각 채널로 분리했다가 그걸 다시 합쳤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스플릿 메소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드는 함수예요. 가능하다면 그냥 넘파이의 인덱싱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왜냐면 이제 스플릿 자체가 왜 뭐 비용이 많이 드냐면 메모리 카피가 일어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오히려 넘파이 인덱싱으로 그냥 메모리 복사 카피 없이 그냥 지정을 해서 가져오는 것도 좋은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R 채널 0으로 값을 변경해 볼까요? 우리 이미지 합친 거 있었잖아요. all 2 이걸 0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하나의 채널만 0으로 다 바뀌었겠죠? 네, 그 상태를 그대로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의 채널이 그냥 부재된 상태로 지금 빨간색이 BGR이니까 빨간색 부분이 다 0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푸른색, 초록색이 많이 가미된 형태로 출력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뭐 BGR이니까 1은 G죠. G를 0으로 다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0으로 네, 2호로 바꾸기로 했는데 0으로 했네요. 네, 0으로 바꿀게요 그냥. 네,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될까요? 아예 파란색만 남겠죠? 한번 확인해 봐야죠. 그래도 네, 이렇게 블루 채널만 남은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나머지 0번째 BGR이니까 그 첫 번째인 0번째 블루도 0으로 바꾼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0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검은색만 남겠죠. 우리가 0이면 검은색, 그 다음에 2호 오면은 그 하얀색의 값을 갖게 되잖아요. 점점.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연산 중에 우리 연산이니까 당연히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거 다 되겠죠. 자, 우리 이미지 더하기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더하기 연산은 여기에 add라는 메서드, 그 다음에 add weighted 연산이 있습니다. 넘파이의 더하기 연산과 같이 또 연산이 가능하고요. 근데 CV2의 add는 그 saturation 연산이에요. 그래서 그 saturation 연산은 한계 값을 정해요. 그리고 그 값을 벗어나는 경우엔 모두 특정 값으로 계산할 방식입니다. 그래서 0 이하는 0이고 255 이상은 모두 255예요. 그러니까 한계 값을 정하는 방식 saturation 형식인데 우리 넘파이 기본적으로 넘파이 연산은 어떻게 되냐면 모듈로 연산입니다. 모듈로 연산은 여러분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그 나머지 연산 있잖아요. 그래서 A와 B는 N으로 나눈 나머지와 같다라는 의미 모듈로 연산. 그래서 이미지에서도 이 연산의 결과가 만약에 256보다 큰 경우 그거는 256으로 나눈 나머지 값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이 나머지 연산 쓰는 방식이다라는 차이 우리가 직접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크게 CV2에 있는 add 연산자 그리고 numpy의 기본적인 연산 두 개의 동작 방식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numpy의 250
x 값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numpy에 int 10 두 개 값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add라는 연산자랑 numpy 연산자랑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250에서 10을 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260이 되잖아요. 근데 cv2에 add를 통해서 x와 y 값을 더해줬을 때 어떻게 되죠? 당연히 260이 떠야 되는데 자동으로 몇이 돼요? 최대값인 255로 변환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밋이 걸려 있는 거예요. 리밋이 걸려 있는 그런 형태다. 근데 numpy는 제가 모듈러 연산이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x 플러스 y 연산하면 4가 됩니다. 어잉? 왜 4가 될까요? 이거는 250 플러스 10이면 당연히 260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260이 255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256 이상이기 때문에 256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260이라는 값에서 256을 나눈 나머지 값, 그러면 260을 256으로 나누니까 나머지 값은 4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값이 4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연산 그 방식이 다르다라는 차이점을 알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두 개를 우리가 사용해서 한번 업로드를 좀 해볼게요. 자, 이미지 다운로드. 얘는 두 개니까 doc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미지 하나 더, 얘는 저장을 doc2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1과 2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다운로드 했으니까 업로드 해줘야겠죠. 파일스에 업로드. 자, 업로드를 통해서 1과 2 두 개를 같이 선택합니다. 뭐 이렇게 마우스로 선택하셔도 되고, 이거 누른 다음에 Shift나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되겠죠. 그럼 두 개 파일 선택을 했고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oc 1부터 이미지 리드 해서 여기에 컨텐트 doc1 jpg, 컬러 이미지니까 우리 이미지 리드 컬러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oc2 얘도 불러옵니다. doc1 그 다음에 doc2. 네, 이렇게 출력을 해보고요. 크기는 둘 다 똑같죠. 여기에 이미지의 이미지를 그대로 우리가 add 연산을 해볼까요? result 1로 변수를 만들게요. return 값을 받아오는데 add 이미지 두 개 add 해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뭔가 두 개가 살짝 겹친 듯한 모양의 연산이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지금 현재 이미지 두 개, 이 두 개가 합쳐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CV2에 있는 add 메서드에 대한 연산은 어떻다고 그랬죠? saturation 연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계 값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합치고 합칠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냥 하얀색이 되겠죠. 여러 이미지 합칠 때마다. 왜냐면 최대값인 255를 향해서 계속 add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두 개 합치자마자 굉장히 배경색이 다 흰색으로 되죠. 자, 그 다음에 numpy 연산입니다. numpy 연산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모듈러 연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doc1과 doc2 두 개를 합친 결과를 보면은 우리 나머지 연산과 같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예 어떻게 됐죠? 네, 합쳐진 게 255가 이상이 되거나 하면은 그 값은 그대로 모듈 연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약간은 뭐랄까요, 색깔이 좀 이렇게
다른 색깔, 전혀 다른 색깔로 이렇게 적용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엔 두 개가 합쳐지긴 했어요. 합쳐지긴 했지만 그 나머지의 값에 해당하는 것이 이 이미지에 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미지 두 개를 합친 결과 여기랑 여기 이제 합쳤는데 여기 보면 몸통은 여기 살짝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얼굴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좀 모듈러 연산 때문에 그 좀 낮은 값으로 이렇게 적용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연산인데요. 당연히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의 비트 연산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AND, OR, NOT, XOR 이런 연산들 다 가능할 텐데 우리 비트와이즈 연산이잖아요. 이게 그 비트와이즈 AND, OR, NOT, XOR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비트 연산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기본적인 거니까 다들 아실 텐데 AND면 둘 다 0이 아닌 경우에만 값을 통과시키고 비트와이즈 OR일 경우에 둘 중 하나가 0이 아니면 값을 통과시키고 NOT은 부정값, XOR은 그 논리적 그 익스클루시브 베타 값을 통과시키죠. 자, 이미지를 하나 또 다운로드 해줄게요. 그 큰 이런 검은색과 흰색으로 된 그 별 모양 하나를 가져옵니다. 옵스, 확대가 되버렸네. 자, 세이브 해주는데 얘는 스타라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자, 파일을 다운로드 했으니 업로드 해줘야겠죠? 네, 업로드 해줄 스타. 네, 업로드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블랙 이미지. 블랙 이미지로 하나 만들 텐데 그냥 다 블랙인 대신에 이 지금 현재 이 이미지랑 크기가 같아야겠죠? 5120이거든요. 5120짜리 크기에 엄청 크죠? 큰 어떤 배열 하나를 0 쓰니까 다 0이겠죠? 0이면 뭐예요? 검은색이겠죠? 이미지 쇼에서 블랙 이미지 그리고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네, 말 그대로 그냥 거대한 배열, 검은색으로 채워진 거대한 배열입니다. 왜 검은색이냐? 0이니까. 네, 그냥 0으로 된 이렇게 출력을 해봤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반만 이렇게 흰색으로 만들고자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블랙 이미지에 슬라이싱 잠깐만요. 5120의 반이니까 2560 25 이렇게 넣어주면 자, 이렇게 넣어줘 볼게요. 그럼 현재 이미지 블랙 이미지에서 as type 네, 이렇게 해주면 옵스 mp인데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력을 해봐야죠. 반쪽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흰색으로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요. 반쪽이 흰색, 반쪽이 검은색인 이런 모양을 만들었죠. 자, 이 이미지와 우리가 아까 별 이미지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비트 연산을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비트 연산 개념은 되게 간단하죠. 왜냐하면 0과 255 흰색과 검은색으로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미지의 d타입을 인트로, 자, result cv2의 bitwise and 연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존의 이미지랑 star 이 두 가지를 bitwise and 연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and 연산해서 아이고 star 스타가 왜 없죠? 스타 지정을 안 했나요? 업로드만 하고 안 했네요. 이럴 수가. 여기다가 추가를 좀 해볼게요. 스타 cv2에 이미지 리드를 안 했네요. 컨텐츠의 스타 jpg
자, 됐습니다. 출력도 안 했었네요. 출력도 해볼게요. 네, 검은 네, 이렇게 출력이 됐죠. 자, 이 스타와 함께 이미지 만든 거를 비트와이즈 엔드 연산. 그러니까 여기가 칸이 밀렸군요. 엔드 연산이 여긴데 이건 지울게요. 네, 엔드 연산 했고 그 다음에 연산한 거를 결과를 출력을 해볼게요. 네, 자 어떻게 됐죠? 자, 이 모양에서 별 여기에다가 별과 함께 비트와이즈 엔드 연산을 했어요. 엔드 연산을 했더니 지금 별 모양의 반만 이렇게 남아있고 나머지는 검은색이 됐잖아요. 그죠? 여기가 지금 검은색은 0이잖아요. 네, 0이기 때문에 비트와이즈 엔드 연산했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네, 그대로 0으로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둘 다 그 1 이상 1이어야지 0이 아니어야지만 나올 텐데 지금 이 부분은 그 검은색 그 0이라는 값 때문에 그 엔드 연산한 결과가 여기가 그대로 검은색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리조트 2 해서 비트와이즈 5월 연산을 해볼게요. 자, 그대로 출력을 해보면 네, 이거는 5월 연산이잖아요. 5월 연산이기 때문에 이쪽은 우리가 다 0 이상인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흰색의 연산 5월 연산을 했기 때문에 둘 다 이 부분이 그냥 흰색인 5월 연산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이렇게 덮어졌고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네, 5월 연산이기 때문에 이 별 모양 그대로 살아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엔드랑 5월 연산 결과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not 연산 한번 해볼까요? not not 이거는 하나만 넣어줘야 되잖아요. not이니까. 그러니까 이미지의 not을 한번 결과를 볼게요. 네,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됐죠? not이니까 원래 흰색 검은색이었는데 검은색 흰색으로 변경이 됐죠. 그러니까 흰색이었던 건 검은색으로 바뀌었고 검은색이었던 건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단순하게 비트와이즈 연산한 건데 그렇다면 우리 별도 한번 해볼게요. 스타 스타에 대해서도 어떻게 됐죠? 두 개가 반전이 됐죠. 흰색이었던 건 검은색이 됐고 검은색이었던 건 흰색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not 연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자, 비트와이즈 이제 NOR 연산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일단 기존 거 한 번만 더 출력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이미지, 이게 스타. 네, 이렇게죠. 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result 5로 비트와이즈 XOR이죠. 아까 오타 이미지 show result 5 출력을 해보면 네, XOR 연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지금 원래 흰색인 배경에 흰색인 그 별 모양이 그대로 검은색으로 반전돼서 나왔고요. 여기는 원래 흰색의 검은색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오타.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스타 이미지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대로 한 번만 더 돌려볼게요. 이거를 네, 여기다가 템프로 그냥 템프 스타 cv2 비트 와이즈에
not 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스타 원래 이미지를요, 흰 백을 반전시켜 볼게요. 그리고 반전시킨 결과에 CV2의 비트와이즈 XY 연산을 해보면요, 템프 스타의 이미지 이렇게 연산을 수행을 해보면요, 이미지 쇼의 result 6 쇼 해보면 네, 이렇게 반전된 결과가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반대로 됐죠? 이 모양의 반대로 결과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비트 연산 우리 또 할 수 있는 예제가 뭐냐면, 우리 기존의 레나 이미지에다가 오픈CV 로고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 비트 연산을 가지고 비트 연산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로고를 좀 다운로드를 해야 됩니다. 자, 세이브 이미지 해서 이거는 오픈CV의 로고 이렇게 지정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파일스 업로드 해줘야겠죠. 오픈CV 로고, 자, 다운로드한 걸 업로드 해줍니다. 네, 그러면 업로드 해줬으니까 이제 불러와줘야겠죠. CV2에 이미지 리드 해서 컨텐츠에 오픈CV 로고 JPG 그대로 로고 잘 들어왔는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CV2 이미지 쇼 해서 로고 이렇게 넣어주면 네, 이렇게 출력이 잘 됐죠. 레나 이미지 이것도 다운로드 해놔야겠죠. 이거 아까 한 개 있을 것 같긴 한데, 세이브 이미지 있네요. 기존의 거. 자, 기존의 거 그대로 덮었었습니다. 파일스 업로드해서 업로드를 한 번 더 해줄게요. 레나 이미지 업로드가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삽입할 이미지의 로우 컬럼 채널 정보를 좀 가져올게요. 일단 얘 불러오고 CV2 이미지 리드에 컨텐츠에 레나 png 파일, 자, 출력 쉐입 한번 네, 정상적으로 됐고, 이미지 쇼 해서 제대로 불러왔는지 이미지를 출력을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필요한 두 개의 이미지는 불러왔고요. 그런 다음에 rows, colors, 그 다음에 채널, 레나 쉐입을 그대로 뽑아주고, 로고에다가 우리 0부터 rows, 그 다음에 0부터 colors 해서 슬라이싱으로 로고로 빼올게요. 물론 이제 또 뭐 똑같겠죠. 쉐입,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져왔고요. 지금 현재 가져온 거를 이 부분 마스크 만들기 위해서요, 그레이스케일로 변경한 다음에 바이너리 이미지로 좀 변화를 해줄게요. 그러면은 마스크의 로고 부분은 흰색, 바탕은 검은색 이렇게 만들고, 인버스, 마스크 인버스는 로고 부분이 검은색, 바탕은 흰색, 이게 두 개가 다르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로고의 그레이 버전, 그레이로 만들려면 우리 convert color 메소드 있었잖아요. convert color의 로고 이미지를 CV2의 color bgr to gray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bgr을 그레이 스케일로 변화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로고 그레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그레이 스케일로 바뀌었죠. 자, 바뀐 부분에 우리가 여기에서 리턴 값이랑 마스크 결과를 리턴으로 받아올게요. 여기에 스레시홀드를 사용하는데요, 그 스레시홀드 메소드를 통해서 로고 그레이에서 스레시는 한 200 정도 주고 맥시멈 밸류는 255죠. 그 다음에 CV2에 스레시 바이너리 인버스 시켜두도록 해볼게요.
여기에 cv2 bitwise not. 자, 한번 출력해 볼게요. 뭐 결과 마스크 결과 됐고요. 마스크 결과 한번 출력해 봐야죠. 그죠? 마스크 그 다음에 cmap은 그레이스케일로 출력을 한번 해보면 네, 이렇게 마스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마스크 결과고, 마스크 결과의 인버스도 우리가 출력해 볼게요. 인버스. 그럼 당연히 뭐 어떻게 될까요? 반전이겠죠? 그러니까 이 형태의 마스크 지금 값이랑 인버스된 마스크 값 두 개를 가지고 오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비트와이즈 연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이미지 원에 foreground에 비트와이즈 엔드 연산으로 여기에 로고 넣어주고, 그러면 오픈CV 로고에 소스 1, 2 다 로고, 그리고 마스크를 여기다 그냥 넣어주는 걸로. 그 다음에 이미지 2에 얘는 백그라운드는 비트와이즈로 엔드 연산해주는데, 얘는 렌나 이미지에다가 마스크로, 얘는 마스크 인버스로 마스크 값을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마스크에 따라서 로고에는 마스크, 렌나에는 마스크 인버스가 적용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foreground, background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인 렌나 이미지에다가 foreground인 로고 부분, 그 부분을 이제 합쳐야죠. 그럼 cv2에 add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미지 1에 foreground, 그 다음에 이미지 2에 background, 이 두 가지를 엔드 연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기존에 렌나라는 이미지의 바탕에다가 그 로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마스킹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마스킹 돼 있는 부분에다가 그대로 이 로고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마스킹 되는 부분이 포그라운드에는 어떻게 돼 있죠? 이 부분이 다 필요 없게 됐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다 제외된 상태로 들어갈 거고, 여기는 그 렌나에는 인버스된 결과, 그러니까 이 부분만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배경이 없어졌고 여기는 이 로고 부분만 없어진 부분이에요. 그럼 그 상태로 마스킹된 상태에서 합친다. 그러면은 결국엔 어떤 모습이 될 거냐? 그냥 두 이미지가 잘 결합된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이 로고에서 배경을 없앴고, 그 다음에 렌나 이미지에서 이 로고 부분만 없앴고, 근데 그 두 가지를 엔드 연산을 합치면 이렇게 잘, 그냥 원래 이미지 위에 있었던 것 마냥 잘 연산이 합쳐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존에 합쳐진 결과를 그대로 한번 넣어줄까요? 여기 슬라이싱 해서 이 부분에다가 그 데스티네이션 DST 결과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 이미지가 렌나 이미지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 결합된 상태가 뜨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비트와이즈 연산, 비트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블렌딩 할 수도 있거든요. 이미지 두 개를 블렌딩해서 넣을 수도 있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제 add weighted라는 메서드, 이걸 사용해서 두 이미지 자체를 잘 블렌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조건이 있는데, 블렌딩 하려면 블렌딩 스펠링 틀렸네요. 블렌딩을 하려면 두 이미지의 사이즈가 같아야 됩니다. 그 사이즈 같아야 된다는 그 조건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간단하게 포뮬러를 보면요, 뭐 gx가 있다면 이거죠. 1-알파가 있고 그 다음 알파, 근데 이제 베타가 있는데 베타 값이 1-알파 값을 베타로 지정합니다. 그럼 결국엔 이 값이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베타 값에 f0x,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f1x,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가지 형태 사용을 합니다. 자, 알파와 베타 값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는 더 강하게, 그리고 어떤 이미지는 더 약하게 할지, 그 블렌딩, 어느 정도로 블렌딩을 할지가 정해지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뭐 여기에 두 이미지를 얼만큼의 블렌딩을 할지 한번 우리가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옵셔널로는 이제 감마도 있는데, 감마 가능, 이건 이제 뭐 옵션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정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미지 사용할 거 하나 받아올게요. Do not copy. 자, 이런 이미지 보통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 어디 이미지 한쪽에다가 do not copy 해서 받아오고요. 네, 그리고 이거 일단 업로드 할까요?
네, 업로드됐고 그 다음 패션 이미지도 다운로드 좀 해볼게요. 네, 여기에 크기가 기존 크기가 좀 크니까 크기를 좀 맞추기 위해서 그냥 작은 걸로 할게요. 두나 카피를 좀 줄여야겠네요. 작은 걸로 패션이라고 이름을 줄여서 저장을 할게요. 네, 이것도 업로드 해줘야겠죠. 자, 업로드를 수행을 해줍니다. 됐습니다. 그럼 이미지 두 개 둘 다 올라갔고, 이게 이미지 1 CV2에 이미지 리드 해서 컨텐트에 패션 JPG, 그 다음에 이미지 1에 CV2에 컨버트 컬러 해서 이미지 1을 CV2에 컬러 BGR to RGB. 자, 이거를 이미지 2도 해줘야겠죠. 여기 do not copy. 네, 나머지는 여기 변수 명만 바꿔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 1과 이미지 2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미지 1부터 shape. 네, 둘 다 출력이 잘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사이즈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블렌딩 하려면. 그래서 이미지 1에 CV2에 우리 리사이즈 배웠었죠? 리사이즈에 이미지 1을 지금 640 크기로 그냥 맞춰줄게요. 640으로 이미지 2도 마찬가지로 640. 네,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출력해볼까요? 이미지 1에 shape. 네, 이렇게 이거랑 이미지 2도 똑같이 뭐 사이즈가 지금 보면 640으로 둘 다 크기가 맞춰진 거 알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블렌딩 해보겠습니다. 블렌디드 CV2에 add weighted 여기에 소스 1에다가는 이미지 1을 넣고 알파 값, 우리 알파 베타 값 있었잖아요. 알파 0.5 할프로 해봅시다. 그 다음 이미지 2도 베타 0.5 값만은 그냥 0으로 해주고 그러면 이거를 이미지 쇼로 한번 블렌디드 된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블렌디드 2도 add weighted 여기에 이미지 1 0.8 정도. 이거는 이제 그 이미지 1은 좀 더 강하게 사용을 하고 소스 2인 이미지 2 얘는 베타 0.1 값만은 0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블렌디드 2로 출력해 볼게요. 네, 좀 더 뭐랄까요, 소스 2 이미지 2죠. 이미지 2가 굉장히 흐리게 적용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워터마크 입력하듯이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블렌디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 값 얼만큼 할지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블렌딩 된 정도가 달라지니까요. 이걸 좀 조절하면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블렌딩 하는 방법, 그리고 비트 현산, 다양한 이미지의 비트 현산, 이미지 자체가 우리가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과 같기 때문에 다양한 비트 현산 사용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냥 더하는 연산, 더할 때 우리 두 연산 차이가 있었죠. 그냥 add하는 연산과 numpy 그냥 연산 두 개가 차이가 있다. 하나는 그 리밋이 정해져 있고 하나는 그냥 모듈러 연산 수행을 하는 것. 그
그 다음에 이미지의 채널 분리시키고 이미지에 우리 특정 ROI 영역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트리 그 나무를 사막에다 나무 여러 개를 심었죠. 인덱싱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특정 값을 변경하는 방법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양한 이미지 연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미지가 배열이기 때문에 그 배열 연산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봤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픈CV 이미지 연산 함께 살펴봤습니다.